안녕하십니까. 앞에 혹시 잠시만요. 지금부터 이제 과학 설명이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저는 뉴파인 학원의 과학원장 신기민이고요. 이제 이화여고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쭉 말씀드릴 거고, 거기에서 이제 대입시 변화까지 좀 엮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머니들도 다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1학년, 내년에 이제 2학년 올라갈 학생들부터 입시 제도가 완전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시 때, 수능을 볼 때 공통 과목으로만 치르다 보니까 변별이 잘 안 돼서 이제 상위 대학교들에서 어떻게 하겠냐 대응을 봤더니 대부분 내신 반영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셨죠. 물론 이제 수능으로만 대학을 갈 수 있는 학교도 있냐 그러면 많이 작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보는 정시, 수능 기준 높이는 수시 해가지고 정시와 내신을 둘 다 챙겨야 되는 부담감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 기조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사실 서울대, 고대, 연대는 이미 시작했거나 올해 선발 인원부터 내신을 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에서 변별력을 못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내신을 많이 보고 어떻게 성적이 받아왔는지 이제 그 체크하도록 하고요. 특히나 이제 커진 내신 영향력에서 대학들의 대응에서는 이제 권장 과목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공계열로 대학을 지나갈 때 수학 미적분을 배우지 않고 넘어오거나 또 이제 공대인데 물리를 배우지 않고 넘어온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권장 과목으로 이제 학교의 학과마다 그 들어야 될 과목들을 선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따가 서울대랑 고대, 중앙대, 경희대 이 학과들에서 어떤 과목들을 선정을 했는지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탐이랑 수학이 더 중요해졌어요. 과학이랑 수학에서 권장 과목이 나왔기 때문에 수학, 과학을 어떻게 선택했냐에 따라서 어떤 대학을 갈 때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또 이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계획을 내는 것들이 워낙 중요해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도 또 이제 10월 12일 날 발표를 했던 게 이제 수능 성적 반영 방식이 기존에서 바뀌게 됐어요. 기존에는 이제 표준 점수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제 100분위 점수로 전환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등급이면 다 맞아서 1등급이든 3개 틀려서 1등급이든 배점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으로만 점수를 환산한다. 수능에서. 그렇다면 당연히 내신이 더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내신 반영 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중요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최상위 학과들, 즉 의치, 한약수 같은 경우는 각 학과마다 수학과 과학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들으면 어떤 학과를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떤 학과를 갈 때 거기에서 감점을 당하지 않은 전략들을 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나마 수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적 2랑 기하가 대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과학은 다 제각각이에요. 심지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성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혼란이 좀 많이 가중이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 같은 경우는 뭐를 빼고 듣는다기보다는 감점을 안 당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의차량수 같은 경우는 생명 파트가 좀 들어가고 화학 그리고 물리도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대학교에서 발표한 학교들 중에서 메인 학교들만 좀 일부 발췌를 해서 보여드리자면요. 이제 서울대에서 발표한 겁니다. 처음에 이제 서울대에서 3월달에 발표한 게 있었는데 이제 8월달에 수정 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정 개시를 했고 내년 4월달에 또 최종 확정안이 나올 거예요.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좀 최소한으로 선택 과목을 제한해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이거예요. 선택권을 보장한다. 단 여기서 선택을 어떻게 선택했는지는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곳이 서울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과목들,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다 한 과목씩만 해놨고 진로 선택, 일반적으로 이제 2과목이라고 불리는 과목에서 이제 3과목 이상을 포함하되 의대 같은 경우는 제한을 좀 두고 나머지 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학과하고 연계성을 좀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학부별로 해가지고 쭉 학과별로 이렇게 묶어서 발표를 해놓고 있어요. 그때 이제 개정 전 교육과정, 개정 후 교육과정이니까 이제 오른쪽 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수학, 과학입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좀 심플한데 과학이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필요한 학과들에서 그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보는 거고요. 특히 뭐 건축학과라든가 뭐 산업경영공학부 같은 경우는 과학에서 요구하지 않는 학과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정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 같은 경우에서는 과탐을 요구하는 학과들이 좀 많고요. 중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수 권장 과목 해가지고 과학에서 2학년 1학기 때 진행되는 게 일반 선택이고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 진행되는 게 진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들어야지 불이익이 없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추후에 변경될 수 있다. 지금 학교들마다 계속 변경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대도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발표했고요. 이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때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희대에서는 핵심 과목 같은 경우는 안 들었을 경우 감점을 하겠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권장 과목 같은 경우는 가점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을 전부 다 이수해야 되고 파란색으로 써진 글자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됐거나 과목명이 바뀌었을 경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안을 발표했어요. 변경안을. 그래서 2025년 8월인데 경희대에서 수시를 노릴 때는 가장 크게 바뀐 것이 이제 원래는 핵심 과목은 감점, 권장 과목은 가점 처리하겠다라고 발표했었는데 이거를 다시 백지화시키고요.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 즉 핵심 과목은 중요하게 긍정이고 권장 과목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긍정 평가한다. 즉 수치화한다기보다는 가점을 할 때 유리하게끔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가 그나마 조금 이름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수능 100%로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시 같은 경우는 30%는 수능만으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0%는 수능과 내신을 같이 봅니다. 그때 여기서 발표한 것은 바로 이제 내신을 보는 정시 전형 70%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원래는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기로 했어요. 즉 수능 직전까지도 성적을 보겠다는 거예요. 훨씬 더 헤비해졌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일반 선택이 2학년 1학기, 진로 선택이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였고 융합 선택 과목이 3학년 2학기 과목이에요. 근데 그 과목까지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 수능에 집중할 타이밍을 안 주는 거예요.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화여고는 이런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자면요. 1학년 때는 통합과학입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학년 때 과목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다른 학교와는 좀 다른 커리큘럼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특히 이제 이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가 기존의 2 과목에서 갈라져 나온 과목들인데요. 그때 이제 역학과 에너지가 보통 대부분 학교에서는 2학년 2학기에, 전자기와 양자가 보통 3학년 1학기에 있는데 이 물리 파트하고 지구과학 파트 2 파트가 이게 체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학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3학년으로 뒤로 미룬 것도 있고요. 반대로 보게 되면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행성우주과학이 가장 어려워요. 이걸 2학년 2학기로 땡겨버렸고요. 근데 이거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2학년 지구과학 특징 설명할 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고급 물화생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특목고컬입니다. 특목고컬인데 자사고에서 우리 자사고를 나왔을 경우 너희가 일반고가 아니라 자사고를 나왔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급 과목들을 깔아놓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다른 학교들은 고3 2학기 때는 융합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절대평가 과목들만 깔아놨어요. 근데 이 고급 물화생지는 상대평가입니다.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다만 이 깐 이유가 아마 원래는 2 과목에서 약간 상위, 대학교에서는 살짝 하위 개념들을 가르치는 건데 여기에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물화생지 이 과목이 제대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수능 과목으로 돌릴 겁니다. 보통 몇몇 학교에서도 이렇게 공지를 했다가 뒤늦게 수습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교육과정이 파행되다 보니까 이때 수능을 준비시킬 겁니다 라고 했다가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 원래대로 가르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 3학년이 안 됐잖아요. 분명히 수능 과목을 가르칠 겁니다. 초반에만 잠깐 진도 나갈 거고요. 자, 이때 이 과목들이 전부 다 상대평가,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고요. 대학교 갈 때 이제 권장 과목과 핵심 과목으로 선택되는 과목들이 이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전략을 좀 잘 짜야 되고요. 이제 지금 통합과학이 1학기 끝났고 이제 2학기 기말만 남겨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원래 가장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던 것이 1단원과 6단원이었어요.
이 16단원이 기존의 파트에서 없었던 새로 추가된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 다 1단원이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다 제각각이었어요. 다 제각각이었는데 이화여고가 가장 적게 문제를 출제했었습니다. 딱 3문제 출제했어요. 객관식 2문제, 서술형 1문제. 근데 서술형 1문제는 살짝 까다롭게 해가지고 만일률 공식에서 단위를 집어넣어가지고 변형을 시키는 문제를 서술형으로 넣었어요. 거기서 변별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당연히 뭐 1등급에 들어간 학생들은 다 거의 다 맞아버리는, 그래서 사실 변별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2학기 기말 때 여기가 이제 또 특이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과학과 미래사회가 없던 파트거든요. 과학 과목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될지 봤었을 때 이화여고는 조금 보수적으로 문제수가 좀 적게 출제될 걸로 예상은 되고요.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도 원체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수업한 부분하고 일반적인 문제를 출제했다 보니까 아마 2학기 기말 때도 여기를 좀 체크해서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꼼꼼하지 않은 학생들 좀 많이 놓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화여고 1학년 이제 시험 문제 특징들, 이 부분에서 학습량이 증가됐고 수능 과목 때문에 경쟁이 좀 심화가 됐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존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학기 때 저희 학원에 신입생으로 유입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어떤 학생이냐면 문과 학생이었어요. 과학을 전혀 공부하고 있지 않다가 그러다 보니까 과학 등급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과목까지 다 영향을 끼치니까 자신감을 갖고자 해서 우리 학원 보낸다라고 하는 어머니들이 계셨었어요. 그만큼 문과 학생들 아예 안 봤었어요. 이과 학생들도 혼자 하는 학생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학원의 도움, 과외, 그 다음에 인강의 도움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더 심화가 됐고요. 등급 따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같은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그리고 물리화학이 선행이 아주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꼼꼼해야 되거든요. 1학년 과목은.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파트가 학교별로 워낙 개념이 다르고 이게 어떤 인강이나 어떤 문제집을 본다고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학교에 프린트하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바로 2학기 기말고사에도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화여고 1학년 담당 선생님들은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서 지금 검은색 성함과 빨간색 성함이 딱 써져 있잖아요. 이때 빨간색 성함으로 써지신 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원래 기존에는 이화여고가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70%의 선생님들이 유지가 됐어요. 한 30%만 바뀌었었어요. 근데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 유지가 되시는 분보다 바뀌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문제 형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고요.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객관식 80점, 주관식 20점. 이 점수는 변함이 없고요. 매 시험마다 문항수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으로 다른 학교에 비하면 조금 짧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1단원에서 3문제, 한 문제 서술형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문제가 1학기 보다 보면 기말고사보다 중간 컷이 더 낮았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봤냐에 따라서 기말의 커버가 좀 힘들었었어요. 이화여고가. 그런데 올해는 2학기 같은 경우는 조금 패턴이 달라진 게 2학기 아시겠지만 한 문제가 오류가 났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제 시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이 아니라 95.8점 만점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깎이거나 좀 불리했던 학생들 때문에 변별을 하기 위해서 기말 때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화여고 특징이 1학년 시험지는요. 문제맛 자체만 보다 보면 되게 평이해 보여요. 문제집이나 또는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던 유형 같은데요. 실제로 하나하나 뽑아보다 보면 보기가 굉장히 지엽적입니다. 그래서 보기 하나가 이 보기를 맞냐 틀리냐 헷갈리는 유형들이 많아서 얼마나 꼼꼼하고 정확하게 공부했냐가 1학년의 성패를 결정지었었어요. 근데 2학년은 좀 많이 달라질 거고요. 일단 1학년 컷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작년 컷이고요. 이게 작년은 9등급제였죠. 그래서 9등급제인데 1등급이 4%, 2등급이 7%였으니까 2등급까지 하게 된다면 11%라서 지금 개정 후로 본다면 2등급 컷에서 살짝 위로 본다고 생각해 주시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5등급제고 학교에서 컷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성적을 보면 등수가 나오잖아요. 그 등수 퍼센테이지로 추산한 겁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면 중간보다 기말이 훨씬 더 쉬웠죠. 근데 중간 같은 경우는 2학기 중간 같은 경우는 95.8점 만점으로 돼가지고 95.8점 만점으로 했었을 때 이 점수가 1등급 컷이고 2등급 컷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말 때 아마 변별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 재원생들의 1등급 비율을 보다 보면
1등급이 원래는 4%니까 400명에서 12명이었는데 지금 10% 하게 되면 이제 33명 여기가 잘못 써졌네요. 여기가 40명입니다. 40명이고 여기가 이제 15명인데 조금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저희 학원 재원생들의 1등급 비율이 될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2학년. 원래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문과형 학교다 보니까 과학이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학원 다니는 비율도 크게 높지 않아가지고 이화여고를 메인으로 까는 학원들이 없었었어요. 뭐 목동에 가도 조금 있어도 한 반에 몇 명이 안 되는. 그랬다가 한 2년 전부터 조금씩 난이도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화여고 학생들이 지금 학원에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의 편차도 조금 넓어지고 있고요. 일컷은 쭉쭉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으로 쓰신 분들이 역시 계속 유지가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검은색이 조금 새로 오신 분들. 그 중에서 이제 생명과학이 조금 특이한 게 이분이 유지가 되고 있으셨고 이분이 이제 메인 선생님이시거든요. 원래 3시간 중에서 2시간이 메인 선생님이, 한 분이 서브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생명과학 선생님이 1학기 끝나고 2학기 때 교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교체됐다고 들었었는데 올해 또 교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메인 선생님이 아예 이제 빠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급격히 바뀌게 됐어요. 좀 많이 어려워졌고요. 이 컷을 좀 보여드리자면 지금 물, 화, 생, 지, 지구과학은 올해 저희가 이화여고를 깔지 않아가지고 이제 물화생만 저희가 분석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각각의 여기에는 명수, 각각 선택 인원들인데 되게 특이하죠. 여고들은 원래 지구과학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물리를 피하고 지구과학 선택자가 많아야 되는데 이화여고는 지구과학 100명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선배들이 자꾸 후배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화여고에서 지구과학은 고르는 거 아니야 라고 꼭 선배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구과학 자체가 원체 특이하세요, 선생님이. 그래서 진도도 특이하시는데 문제도 특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 따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 하게 되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물리로 도망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곳이 이화여고고요. 물리 1컷을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90점대 초반에서 80점대, 이제 2학기 중간이 조금 특이하죠. 100점이 16명 나왔어요. 원래 이제 184명이면 1등급이 100명당 4명 나오거든요. 9등급제로 친다면. 그러면 여기서 따진다면 7명이 나와야 돼요. 근데 7명보다 훨씬 더 많아져 버렸죠. 등급이 안 갈려진 겁니다. 그러면 기말 때 굉장히 어렵게 출제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화학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1학기 중간고사가 원래 킬러 파트예요. 컷이 더 낮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높아요. 근데 1학기 기말하고 2학기 중간 보면 100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탄생했습니다. 안 갈라졌죠. 그러니까 이 핵심 파트에서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 100점 맞는 곳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어려운 파트에서 최대한 높게 맞아놓으면 그게 학기 등급이 거의 결정돼 버려요. 화학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스타일이 반복되고 있고요. 역시 기말 때 어려워지겠죠. 생명과학은 1학기하고 2학기가 드라마틱하게 좀 달라지는데요. 1학기 때 중간고사는 굉장히 쉽습니다. 단원 자체도 쉽고요. 문제도 쉽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조금 생명과학 쉽지? 물리화학 좀 집중하고 있어? 라고 하는 느낌이었다면 기말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유전 가게 되면 좀 많이 어려워지는데 여기가 유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유전 반, 생태계 반이에요. 좀 특이해요. 진도도 특이하고 문제 난이도는 급격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별로 잠깐 작년과 올해를 좀 설명드리자면 물리 선생님 한 분은 그대로고 한 분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원래는 부교재에서 대부분 출제했었어요. 올해도 똑같이 부교재에서 출제한다고 말을 해놓고요. 부교재 외에 킬러 문제를 또 포함시켜버렸어요. 공지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컷이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과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올라버렸어요. 즉 상위권들이 그만큼 위로 올라와 있어요. 학원들의 도움 받는 학생들도 있고 연습을 많이 하는 학생들도 점점 늘고 있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높였는데 컷은 높아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상위 변별 문제를 좀 많이 출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보통이었는데 여고 특징이다 보니까 컷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올해 좀 쉽게 출제할까 했었는데 학생들이 좀 작년보다 잘한 거예요. 애들이 잘 따라오는 거예요. 물리 선생님도 되게 특이한 게 손풀이랑 막 풀이 방식까지 다 설명해 주세요. 학교 선생님이 원래 그러지 않으시는데 되게 열정적으로 하세요. 근데 애들이 원체 잘 따라오니까 여기서 그렇게
갑자기 공지하지 않은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변별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2학기 중간 때 100점이 16명 나왔다 보니까 안 나눠졌죠? 기말 때 30분 못 납니다. 10분을 줄여버렸어요. 원래 40분 시험이었는데 30분을 줄여가지고 타임어택 하겠다는 거예요. 즉 100점 안 만들고 점수를 이제 여기서 공부한 학생들 위주로 순차적으로 배열하겠다는 거죠. 물리에서 굉장히 조금 이번에 변별이 될 것 같고요. 화학은 똑같으세요. 선생님들이 똑같아가지고 전부 다 객관식이에요. 화학은. 그리고 기출 유형이 반복된다는 게 문제가 똑같다는 게 아니고요. 출제하는 유형이 반복되는 유형이 있어요. 킬러 파트 중에서. 실린더에다 기체 넣는 문제라든가 양팔 저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복된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학기 중간하고 기말이 중요한데 1학기 기말과 2학기 중간은 100점이 속출해요. 이게 의미가 없는 시험, 변별이 안 되는 시험으로 되고 있어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어려운 킬러 파트를 볼 때 얼마나 많이 점수를 올려놓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학기 때는 진도나 그런 것들이 큰 차이가 없는데 2학기가 2타임 들어오신 선생님과 1타임 들어오신 선생님이 단원을 아예 다르게 들어가서 유전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생태계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유전 생태계가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렇게 반복돼요. 그래서 앞뒤로 바꿔가지고 출제하고 계시고 1학기 때는 보통 다른 학기랑 똑같이 진도가 이어지고요. 문항수도 비슷하고 부교재에서 많이 출제하고 모의고사 많이 출제하는 건 맞는데요. 문제는 2학기 때 이제 선생님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조금 많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게 출제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1학기 중간입니다. 아까 아침에 앞서서 보여드린 게 유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훅 떨어져 있죠. 2학기 기말도 마찬가지로 쭉 떨어져 있을 거예요. 유전 똑같이 유전 보거든요. 돌연변이랑. 그 다음에 지구과학.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잠깐 가르쳤었어요. 지구과학에 깔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11, 3, 3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하고요. 그다음에 진짜 지엽적이에요. 그리고 수능과 결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석 문항입니다. 그리고 진도도 매우 특이해요. 예를 들어서 중단원 1부터 9까지 있다면 1, 3, 5, 7을 나가세요. 이렇게 중간중간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디 학원에서도 연합반으로 못 듣게끔 여기 독자적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선배들이 우리 학교에서는 절대 지구과학 선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매우 적어요. 그렇다면 이제 1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2학년 올라오게 되면 과목이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좀 변경된 부분들을 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때 여기서 빨간색으로 쓴 것들은 전부 다 빠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추가가 된 부분이고요. 노란색은 단원이 이동됐거나 좀 보완됐거나 했던 부분들만 이렇게 변형시킨 겁니다. 그래서 쓸 때 대체로 빠진 거하고 추가된 거랑 비슷비슷하죠.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원래 물화생지가 1년 동안 배우는 과목이었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1학기면 끝인 거예요. 1학기면 끝인데 이렇게 단원에 빠진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럼 교과서는 얼마나 달라져 있냐? 개정 전 교과서하고 개정 후 교과서거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예요, 여기가. 오히려 늘어버렸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최소 2배속으로 들어도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니 과학이 굉장히 헤비해지는 거죠. 배우는 게. 화학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 빠진 부분들이 대다수가 암기 파트였고 쉬운 파트였던 2단원과 3단원이에요. 1, 2, 3, 4 총 4개 단원 중에서 1단원과 4단원이 킬러 파트예요. 개선 파트. 근데 2, 3단원의 상당수가 빠졌습니다. 물론 4단원도 일부가 빠졌습니다. 상위 단원으로 올라가가지고. 근데 문제가 들어온 게 문제예요. 이 화학 평형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이 화학 평형이 어떤 단원이냐면 화2에서 킬러 파트예요. 그러니까 1, 4단원의 킬러 파트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 추가된 이 파트가 킬러 파트가 들어온 거예요. 즉 화학은 전부 다가 킬러 파트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헤비해졌어요. 쉴 곳이 아니라 전부 다 헤비해진 거고 교과서 역시 마찬가지. 살짝 줄긴 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유전이 빠졌다는 말이 있죠. 근데 유전이 빠졌다는 것은 절반은 맞습니다. 유전이라는 게 4개의 소챕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4개의 소챕터가 염색체화 유전자, 세포주기화 세포분열, 사람의 유전, 돌연변인데 이 사람의 유전하고 돌연변이만 빠졌어요. 염색체화 유전자, 세포분열은 유지가 되고 있고
다행히 이 빠진 두 파트가 수능에서 킬러 파트였어요. 이게 이제 생2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추가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분량적으로는 확 증가해버렸습니다. 킬러 파트가 빠진 대신에 분량을 확 증가시켰고요. 생2에서 쑥 내려버렸어요. 특히나 이 생물의 분류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교의 고3 선생님이 생2 파트에서 본인이 수업 안 하시는 파트예요. 여기 인강 봐, 자료 봐 라고 하고 넘어가 버린 파트인데 이게 고2로 내려왔죠. 학교에서 어떻게 나갈지가 궁금한 거예요. 원래 수능 파트였다면 전부 다 끝내려고 하셨을 텐데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쪽 파트의 일부를 날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한 학기에 이걸 다 끝내는데 익숙치 않으실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갑자기 바뀌는 거다 보니까. 역시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진도에 큰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빠진 파트 3개, 들어간 파트 2개인데 이 들어간 파트의 행성의 운동이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특히나 여학생들은 진짜 힘들어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가 추가가 돼가지고 역시 지구과학도 좀 더 헤비해졌어요. 배우는 기간 절반이 됐는데 과목들이 조금씩 다 헤비해졌습니다. 역시 교과서, 페이지 수 변화가 없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학년 1학기 때 진행되는 이 과목들이 선생님별, 과목별, 시험별, 중간이냐, 기말이냐 이거에 따라서 진짜 난이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학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1학년 때는 전체가 동시에 봤었다면 지금부터 이제 선택한 인원만 시험을 보겠죠. 그 선택한 인원,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과목에 자신 없는 학생들만 피하다 보니까 위에서 빠져주는 게 아니라 밑에 아이들만 빠져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 따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2학년 과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1년 동안 이것이 이제 가장 관건입니다. 1년 동안 진행했던 과목이 한 학기로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원래 2학년 때 총 3과목을 1년 동안 진행했었다면 이제는 6과목을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3과목씩 끝내버릴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수능 과목이었을 때는 학교에서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고3 모의고사 문제를 한 절반 정도 출제했었어요. 그래서 미리 프린트로 나눠주고 너희들 풀어봐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상당수를 출제를 했었어요. 수능과 결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제 수능 과목이 아니잖아요. 수능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별 선생님들의 개성이 이제 확 강화가 될 겁니다. 원래 이화여고는 모의고사를 출제하던 학교였는데 그렇지 않게 됐으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서 기존의 학교 프린트나 이런 데서 많이 출제할 걸로 예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업 부담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과목 수도,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 과목에서도 그것이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원래 이제 투 과목 같은 경우는 고3 때 배웠던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투 과목들이 다 두 과목으로 나눠져가지고 이것들의 절반은 2학년 2학기, 절반은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되는 거죠. 이제 투 과목의 심화 과정을 2학년 때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 과목이 대학교에서 선정하는 권장 핵심 과목에 들어가는 과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공과 연계되는 거고 학교 지원할 때 유불리가 결정되는 과목들이다 보니까 이거 선택할 때도 되게 신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증가하기도 하고 학과 지원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3월부터 몰아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정신없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가 훨씬 헤비해지는 교육과정입니다, 이번이. 그래서 이제 과학 설명회를 따로 하는 거고요. 저희 학원에서 이제 과학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냐. 학교마다 원체 과학이 다 특이하다 보니까 저희는 모든 수업을 학교 프린트를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 판서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그 자체 교재에다가 이렇게 빈칸 노트에다가 써가지고 이게 학생들의 자체 개념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도 내신 대비할 때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기본 개념표에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개강을 한다. 내신 대비반에 개강을 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기본 개념편을 가지고 다 연습을 시키고요. 그로부터 한 3주 후에, 3, 4주 후에 실전 문제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는 건데 이 한 권의 교재 안에 한 강에는 역시 소챕터를 나눠 놓습니다. 개념 확인하기 문제, 기본 문제, 응용 문제. 또 실천편으로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진 서적을 더 뽑은 다음에 거기다도 기본 문제, 응용 문제, 내신 기출, 고3 모의고사까지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단계별로 숙지하도록 연습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에서 문제를 풀 때도 여기서 세트별로 이렇게 A셋, B셋 해가지고 다 나와 있고요. 실전 교재까지 나와 있고 저희가 숙제를 내줄 때는 예를 들어서 1주차 때 1강을 했다. 그러면 A, B, C 중에서 A, B만 숙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2강 나갈 때 A, B 내고 빠졌던 1강에 C를 해가지고 복습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전 교재가 나오면 이제 사주차 때부터 실전 교재가 배부가 되면 다시 또 1강 문제도 겸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진도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습 효과를 높여가지고 성적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킬러 파트가 핵심이잖아요. 2학년 과목은. 1학년 때는 킬러 파트가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2학년 과목은 이제 킬러 파트가 어렵게 나와요. 그런 파트들은 물화생지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해설지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설지는 시중 문제 해설지처럼 한글로 쑥 써놓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해석하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익혔던 것을 접목시키면서 풀 수 있도록 글귀 자체는 최소화시켰어요. 맞고 틀린 것들을 어디가 맞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보기에서 찾아주고 이 보기 문구에서는 어디서 어떤 것들을 해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공해가지고 물론 모든 파트가 아니라 킬러 파트들은 이렇게 해설지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문자로도 질문 답변을 많이 하거든요. 방학 같은 경우에는 현장 클리닉도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학기 중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2학년 때부터는 진짜로.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로도 저희가 클리닉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진 찍어 보내고 질문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습관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딱 올린 다음에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특히 여학생 경우. 그럼 넌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어떤 걸 모르는지 훈련시키도록 한다면 보기 기억에서 어떤 것을 모르겠고 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인이 풀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맞는지 체크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본다면 이 학생은 뭐 학교 끝나고 집에서 공부할 때 시간이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오전 2시 48분이에요. 대단하죠? 이건 이제 시험기간 때. 평상시 때 이렇게 하는 학생은 없고요. 시험기간 때. 이 학생이 제일 특이한데 오후 1시 38분이에요. 학교에 있을 시간이에요. 학교에 있을 시간대도 질문해요. 이건 뭐냐면 쉬는 시간에 궁금했던 걸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학생이 전교 1등 찍었었던 학생. 이 학생도 역시 전교 1등 찍었었던 학생인데 사실 여기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원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빔이 워낙 화질이 좋아가지고 이름 다 보여버리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업 영상 같은 경우도 계속 밴드에다 올려가지고 다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 파트 같은 경우는 해설지도 제공하고 있고 현장 클리닉 병행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문자 클리닉으로 질문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 같은 경우는 수업 요일, 예를 들어서 주말에 수업을 했다면 주중 중간인 수요일 정도까지 밴드에다가 사진 찍어 올리도록 해가지고 중간에 꼭 복습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억이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전주에 배웠던 내용 같은 경우 다음 주에 오게 되면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다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 보기 기억, 1, 2, 3, 4, 5가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기억력 디귿 중에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형태로 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자로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반평균 몇 점이고 학생의 점수는 몇 점이고 숙제 수행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겨울학기 같은 경우는 성취도 평가를 볼 거예요. 1학년은 2번 보지만 2학년은 1번 정도 볼 거예요. 진도가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점수, 학생 점수, 등수까지 같이 보내게 될 건데 이제 응시자 해서 몇 등 정도 했는지 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 아이가 잘 봤으면 괜찮은데 뭐 60명 중에서 55등 하고 그러면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등수가 30등까지만 나갈 거고요. 그 이하는 등수를 안 보낼 겁니다. 그래서 성취도 평가 문자가 왔는데 등수가 빠졌네 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좀 못 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담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이때 이제 서대문관에서는 일단 금요일 날 저희가 수업을 오픈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수, 금, 토가 오픈이 될 거예요. 서대문관에서. 근데 방학 동안에는 금요일 반에서만 서대문관이 돌아가게 될 거고요.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마포관에 보통 이제 시간표가 안 맞는 학생들이 와서 같이 듣고 일요일로 시간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국관에서 같이 병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3월달이 되면 다시 다 이제 서대문관으로 다시 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서대문관 시간표만 본다면 금요일 날 물리, 화학, 생명 다 2시간씩 돼 있는 거고 여기서 3과목을 다 듣지 못해요. 보통 2과목을 많이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숙사 잔류생들이 있어요.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서 이제 방과후를 신청한 학생이거나 기숙사 잔류하게 된다면 그 2주 동안은 못 나가요. 1시부터 5시까지만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학원이나 어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이제 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 그 외출 시간 동안 저희가 특강을 구성해가지고 그래서 학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도와주려고 계획 중입니다. 학생 수가 많지 않더라도 저희가 학생의 학업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과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주 2회로 해가지고 총 5회 수업이에요. 2주 반 동안. 그래서 한 회당 4시간씩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5타임 하게 되면 총 20시간 동안 진행해가지고 이 물리 또는 화학만 수강이 가능해요. 둘 다 수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만이라도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이거 도움을 받아서 정리하도록 할 거고요. 이때 한 과목을 다 끝내지 못해요. 여기서 한 70% 정도 해가지고 어려운 킬러 파트나 중요한 파트 같은 경우는 다지는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과학에서 수금에 이제 하게 된다면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 학기 때부터 해가지고 대수를 진행을 해서 한 바퀴를 다 끝낼 거예요. 그래서 대수와 물리 또는 대수와 화학을 병행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수업을 깔아놓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커리들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갈지, 화학 어떻게 나갈지 주차별로 좀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도록 할 텐데 이제 아무래도 2학년 가게 된다면 1학년과는 다른 성적표를 받아보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도 2학년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1학년의 힘듦보다는 2학년 과학의 힘듦이 너무 커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더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미리 한두 과목, 특히나 이제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원체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계산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한 바퀴는 겨울 학기 때 좀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4과목 중에서 3과목을 선택하도록 이과생들은 추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물화생을 선택했을 거예요. 일부 선배들의 말을 무시하고 화생지를 선택한 학생도 일부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물리, 화학이 최우선이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유전의 킬러 파트가 빠졌다 보니까 그나마 우선순위가 살짝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분량이 어마무지막지해졌거든요. 그리고 아직 준 킬러 파트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물리, 화학이 포함되게끔 선택을 했다면 물리, 화학이 최우선이고요. 생명과학까지 돌려놓으면 베스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포랑 안국에서는 2학년 2학기 과목인 역학과 에너지하고 물질과 에너지 그 부분에 특강도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물리, 화학을 선행을 해보셨던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2학년 2학기를 미리 준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듣는 건 비추천이고요. 좀 선행을 했었다. 예를 들어서 화학1은 한 2바퀴 돌고 선행을 했는데 그러면 화2를 좀 준비해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름학기가 원체 짧다 보니까 여름학기 때 2과목을 2학년 2학기 과목을 준비하기가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지금 겨울학기 때 또한 한 바퀴 돌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포관하고 안국관에서 수업이 깔려있다 보니까 그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가 될 거고요. 이제 어머니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답변을 좀 드릴 거예요. 혹시 학생들 어떤 게 궁금하거나 학교에서 나가는 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웃고만 계시면 어머니들이 이제 학생일 때보다 아이들이 너무 복잡해졌죠. 저희 누나도 지금 첫째 딸이 재수 끝냈고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둘째 쌍둥이가 고1로 올라가요, 이제. 고1 학교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반포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나도 지금 설명회를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과학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기대세요. 과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학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다 보니까 궁금하시면 질문하시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설명드릴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26일날 개강하는 수업은 네. 물리 또는 화학 또는 생명과학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26일 날 개강하는 수업은요. 그냥 정규 수업으로 금요일 날 쭉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 시간에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이거는 방학 내내 진행이 될 거예요. 2월 말까지. 근데 특강 이거는 뭐냐면
기숙사의 잔류생들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을 정규 특강을 듣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 학생들만 이거를 5회짜리 특강을 듣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정규 수업 안 듣고 있는 학생도 이거 수강 신청해가지고 듣는 건 가능하고요. 그래서 12월 26일 날 진행되는 수업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특강은. 물리 또는 화학은. 그러니까 12월 26일 날 기숙사생은 아닌데 네. 12월 26일 날 개강하는 수업을 듣고자 한다면 물리 또는 화학 또는 생명과학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듣는 건지 아닙니다. 이 2시간 반짜리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2개를 들으실 수 있어요. 5시부터 7시 반까지 물리를 듣고, 예를 들어서 7시 반부터 10시까지 화학을 듣고, 이런 식으로. 네. 조합해서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겨울방학 때 애들 기숙사 잔류 많이 해요? 기숙사생이 총 120명 정도 되잖아요. 그때 방학 때 잔류한 학생이 그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명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방과후를 신청해서 학생들이 와서 듣고 가는 학생들도 좀 있고요. 물론 이화여고는 특수성 자체가 학생들 집까지의 거리가 먼 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를 신청하는 비율이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거 좀 들으면 내년 수업 때, 내년 시험 볼 때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학생들도 좀 일부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방과후 듣고 와서 학원에서 특강 듣고 집에 다 가는 그런 코스도 있습니다. 방과후 도움 되나요? 안 듣는 것보다 무조건 도움되죠. 안 듣는 것보다는 무조건 도움되는데요. 다만 학생이 집중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오전에 집중력이 좀 높은 학생도 있지만 집중력이 떨어진 학생도 있죠. 그래서 초반에는 아이들이 잘 들어요. 근데 한 2, 3주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과후 같은 경우는 조금 복불복인 것 같아요. 학생들마다 굉장히 잘 들어서 도움이 되는 학생도 있고요. 안 되는 학생도 있고요. 대학하고 나서도 금요일날 이 시간에 하나요? 네, 금요일날 이 시간에도 쭉 진행되고요. 수요일날도 이렇게 똑같은 타이밍에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수업도 개설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수, 금, 토 중에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서대문관에서는 금요일에서만, 그 다음에 마포관에서 토요일, 그 다음에 안국관에서 일요일 그렇게 쪼개지게 될 겁니다. 지금 주중에 외출 기숙사는 주중에 외출 한 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1학년 기준으로 네. 수학만 네. 이렇게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맞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퇴소하는 날이 맞아요. 듣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2학년 올라가서는 네. 수학은 또 수학대로 수업이 있을 거고. 맞습니다. 과학은 과학대로 있으면. 맞습니다. 기숙사에서 뭔가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뭐 외출 제한이 달라지진 않죠? 네,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너무 빡센 것 같아요. 네, 이화여고는 진짜 빡센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야자를 강제하는 학교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 학교에서도 1학년 때는 좀 강하게 하다가 좀 후반부 가면서 좀 풀어지거든요. 근데 이화여고는 기숙사 정책상 외출의 제한이 딱 한 번이다 보니까, 주중에 한 번이다 보니까 그걸 뭐 풀어주거나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학원은 또 약간 느낌 권장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학교 자체가. 그것도 맞아요. 조금 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날 이렇게 오픈해서 금요일날 외출을 하게끔 해주는 것도 그 학원을 다니는데 그래도 금요일 하루를 써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중앙고는 금요일날 못 나옵니다. 기숙사인데.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화여고는 외출할 때마다 학원 스케줄이 꽉꽉 들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들이 학생 때에 비하면 지금 아이들이 진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어머니들하고 아마 나이대가 제가 살짝 아래거나 비슷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문이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들었고 과목수가 좀 많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과목수가 줄어들었는데 그게 너무 깊어져 버렸어요. 너무 과도하게 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똑같이 하고 토요일도 똑같은 일정이에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1학년 수업과 2학년 수업이 똑같이 깔릴 거예요. 그때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물화생을 선택했다면 물화생을 들을 수 있게끔 깔아놓긴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주말에 국어나 영어나 막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주중에 하나나 두 개 듣고 토요일 날 하나 듣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2학년 시간표 짜시는데 어머니들 진짜 훨씬 힘드실 거예요, 지금. 시간표로 짜지는 거예요, 토요일 토요일날? 날은 12시부터 저녁 10시 사이에 다 깔릴 거예요. 네, 이렇게 깔릴 거예요.
선택해서 듣게끔. 아마 메인 수업은 뒤쪽에 깔릴 확률이 높고요. 즉 5시부터 똑같이 5시부터 7시 반까지, 7시 반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두 과목을, 그리고 한 과목은 그 앞에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이 될 겁니다. 보통 수요일이랑 금요일날 지금 수업을 오거든요. 네. 기숙사생인데. 아, 네네네. 그러면 그리고 일요일날 들어갈 때 이제 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요일에는 수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요일 날 저녁에 우리 학원에 와서 과학을 듣고 복귀하는 것도 고려 중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팀이 메인으로 하고 있는 곳이 이제 새 캠퍼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숙사 학교가 두 학교가 겹쳐버렸어요. 중앙고랑 이화여고. 근데 중앙고가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원이 중앙고를 담당한 학원들 중에 인원이 제일 많이 듣고 있어요, 과학을. 대다수가 저희 학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날 중앙고랑 이화여고랑 동시에 돌릴 경우 우리 메인 선생님들, 팀장급 선생님들도 메인 수업에 투여가 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찢어지게끔 하면은 애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원래 이화여고를 저희가 2022년도 때 일요일 날 깔아봤었거든요. 1학년 수업을 한번 깔아봤었거든요. 근데 수학하고 과학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애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그 과학을 다 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래 수, 금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1학년들이 작년 1학년보다 재원이 더 괜찮대요. 선생님들 표현할.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챙겨주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토요일 날 우리가 먼저 오픈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 저녁에도 우리가 수업을 깔 수 있게끔 좀 구상은 하고 있어요. 최소한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정도는 듣고 들어가게 된다면 아이들도 동선도 더 깔끔해지니까 그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국이랑 그 스케줄 조율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100% 확정됐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학교랑 커리큘럼이 틀려가지고 다른 데서 듣기는 좀 힘들다고. 커리큘럼뿐만 아니고요. 네. 이제 고등 내신 자체가 과학은 학교별 개성이 너무 뚜렷해요. 근데 과학은 진도도 특이해요, 이화여고는. 그러니까는 연합반으로 들어가도 도움을 못 받고요. 그 다음에 뭐 대치나 가는데도 도움을 못 받고, 목동에서 이화여고를 좀 했었어요. 사실 그 목동 이화여고를 까신 분들도 저희 학원에서 수업하시다가 나가셔서 하셨던 분이 이화여고를 수업을 까셨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화여고만으로 담당하게 되는 학생 수가 너무 적으니까 점점 빠지고 있더라고요. 거의 폐강이 되고 있더라고요. 연합반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화여고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2학년 수업 같은 경우는 1학년 수업보다 좀 더 그게 더 강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별 개성, 특징. 무조건 학교에 맞춤이 유리합니다. 만약에 2학년 과목이 수능 과목이었다면 방학 동안에 대치나 목동 가서 듣는 것을 저는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신은 우리 학원에서 듣더라도 수능으로 볼 과목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형태의 수업이나 이런 것들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2학년 과목과 3학년 1학기 과목이 수능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수능과 결을 안 맞춰도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내신 준비하면서 수능까지 결을 맞춘다 했다면 지금은 이제 아니니까요. 물론 중앙고나 용산고 같은 학교는 수능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수능과 결을 전혀 달리 내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해질 거예요. 그 학교들은. 이화여고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덜 벗어날 것 같고요. 내년 자체에서는. 네? 맞아요. 맞아요. 아까 수학 같은 경우도 보니까 미적 2랑 기하가 이제 거의 필수잖아요. 대학 가려면. 그거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라 그냥 필수 과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가려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끝났으니까 가셔도 되실 분들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수학은 설명이 안 돼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깐만요. 부원장님이 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거든요.
지금 수업 중이라서 수학은 아마 따로 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오픈해서 설명하기보다는 2학년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담으로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 아까 지금 2분 있잖아요. 학생들하고 상담하면서도 어머니한테 다 전화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학 상담 받고 싶으시면 아마 연락처 적어주시면 아마 부원장님께서 연락 직접 주실 겁니다. 팀장입니다. 지금 공통감 애들이요. 네. 숫자가 아까 줄었죠? 좀 준 거죠, 인원이? 늘어난 거 준 거죠? 지금 작년하고 비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하고? 올해. 네, 올해 줄었습니다. 좀 애들 줄었죠, 네. 처음. 네. 지금 추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화여고를 지원한 학생들이 경쟁률이 더 높아졌었어요. 근데 그게 좀 특이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현재 교육과정으로 따지도 판단하면 내신이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자사고가 어떻게 보면 살짝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학업 분위기 자체는 자사고가 훨씬 더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 경쟁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 일반고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그 여파로 이제 일단 자사고가 공부 열심히 하고 학업 분위기가 좋으니까 보내보자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등급이 안 나오니까 일반고로 이탈들이 꼭 생깁니다. 자사고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줄어가고 있고요. 올해 1학년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왔었는데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화여고는 그래도 확 많이 줄지는 않고요.